만만치 않은 세상,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신을 다듬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인드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이일주 선생님 함께 자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아마 모두가 바라는, 네. 그래서 모두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기자님 혹시 인기 있는 게 좋으신가요? 좋겠죠. 네. 인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사실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인기의 심리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기의 심리학. 이거 오늘도 재밌겠네요. 예전에는 이 인기하면은 연예인들에게 따라붙는 이 수식어였다면 지금은 이제 뭐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특히 SNS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인기에 대한 그 수식어가 어색하지가 않아요, 이제. 옛날에도요. 네. 일반인들도 다 인기를 원했어요. 음, 친구들 주변에서 인기 있고 싶어 하고, 생활의 일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뭐 막 재밌는 이야기 막 TV에서 보고 따라하고 하는 거 다 인기 있고 싶어 하는 거고, 네. 뭐 운동해서 몸 만드는 것도 인기 있고 음, 싶어 하는 거고. 음. 근데 요즘 조금 달라 보이는 건 결국은 그거거든요. 과거에는 연예인만 브로드캐스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인기를 얻는 게 연예인만 가능했었는데요. 지금 예전과 지금 다른 부분은 일반인도 불특정 다수에게 브로드캐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는 거. 네. 예, 그게 달라진 거지. 인기를 얻고자 하는 심리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누구에게나 있는 심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인구가 꽤 늘었어요. 네, 왜 그런 거죠? 저는 결국 인기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결국 영향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친구들 주변에도 보면 압니다. 인기 있는 아이들은 네. 이제 뭔가 선택을 할 때도 입김이 더 잘 들어가게 되고 네,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인기가 많아지면 내 영향력이 커진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지금처럼 SNS가 발달해서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브로드캐스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네네. 인기가 많아지면 네. 결국은 그게 영향력 그리고 그게 곧 돈으로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TVN 그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예. 아이유 씨가 나오신 부분을 본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유재석 씨가 아이유로서의 삶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했었었는데 그때 아이유 씨가 했던 대답이 너무 감사한 삶이죠. 라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해도 다 들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삶인가요? 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인기가 있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도 사람들이 들어주고 또 그거에 돈이라는 어떤 물질적인 걸로 보상을 해주고 예.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인기라는 거는 누구나 바라는 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인기에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투자가 되겠죠. 자신의 비용과 시간과 또 여건을 투자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늘고 있군요. 네, 사례들이.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네. 과거에는 그러니까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이제 어떤 부가가치, 사회에서 부가가치, 돈이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가장 커다란 포인트가 네. 결국은 지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은 과연 그럴까라는 저는 의문이 좀 들어요. 사실 지식이 너무나 대중화가 돼서 사실 뭐 구글 검색해 보면요 거의 뭐 저희가 그러니까 거의 틀리지 않는 고급 지식들이 상당히 많고요. 예. 지식이 더 이상 독점화돼서 고가치를 생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 밑에 세대들에게는 네. 더 이상 그쪽으로의 부가가치보다 그 딱 물어보면 압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네. 미래 하고 싶은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1위가 요즘 유튜버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네, 네. 네. 전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에서 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건 뭘까라고 했을 때는 과거엔 지식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가 부가가치랑 이어지는 지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에 브레이브걸스 아시죠? 네. 네, 그 역주행 아주
그 폭발적인 그런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이런 현상도 지금 좀 전에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과 맞닿아 있는 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예. 소개를 희망의 아이콘 아 맞아요. 희망의 아이콘. 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저는 그 말 자체에 되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사실 브레이브걸스라는 그 그룹이 상당히 오랜 기간 주목을 받지 못했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지위라는 어떤 그 자원으로 봤을 때는 음. 하위를 차지를 했던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음. 근데 이분들이 이제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과 그리고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그 군 생활을 했던 분들의 힘에 등을 잇고서 이제 역주행을 하게 된 거죠. 이걸 봤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다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냐면 사실 사회적 지위라는 게 결국은 피라미드처럼 형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높은 지위는 정말 희소한 자원이고요. 낮은 지위는 많은, 그러니까 흔한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높은 지위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뿐일 거고요. 예. 대부분은 스스로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예. 그럼 이분들이 감정이입을 할 때 네. 결국은 잘 나가는 사람한테 감정이입이 잘 될까? 아니면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한테 감정이입이 잘 될까라고 했을 때 후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근데 그러한 그룹이 갑자기 역주행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위 상승을 이뤄낸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결국은 대리 만족이 되는 거죠. 예. 아, 사실 어떤 사회적 지위가 고정되는 것만큼 암울한 게 없거든요. 브레이브걸스라는 현상을 보면서 아, 나도 그런 역주행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상상이 주는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약이 없다는 것처럼 절망적인 것도 없죠. 그렇죠. 예, 기대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속에서 어쨌든 어떤 뭔가를 보여줬어요. 이 분들이 그러니까 네. 어떤 아이콘으로 다시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뭐 연예인들 보통 보면은 악플들 보통 따라붙는 게 다반사잖아요. 네. 근데 이 브레이브걸스만큼은 희망의 아이콘이어서 그런지 뭐 악플 청정구역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네. 이런 것도 이제 뭐 감정이입이 좀 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유재석 씨도 예. 악플이 없는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유재석 씨한테 또 유명한 게 무명 기간이 너무 길었다라는 것도 유명합니다. 저는 이거가 유재석 씨 악플을 막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뭐 말씀하셨지만 뭐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또 최근에는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네, 이런 그 확인이나 인기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는 게 네, 엄청나게 활발해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요즘 SNS 다들 좋아요 몇 개냐, 맞아요. 조회수 몇 개냐 이런 거에 다들 참 민감한 지표가 됐어요, 그게. 네, 거기에 되게 목마르다는 음.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리를 들여다보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는 어떤 심리로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오프라인에서 음. 인기를 얻는다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긴 해요. 네. 예. 사실 친구라는 집단을 보면 제한적이죠. 그렇죠. 인기 있는 애가 몇 명 있고 네. 이게 한번 딱 정해지면은 그 바꾸기 되게 어렵고요. 애들이 얘를 따르기 시작하면 내가 걔를 끌어내려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고 오프라인에서 내가 또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 갖춰야 될 게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아, 맞아요. 그렇죠. 뭐 외모적으로 가꾸려고 해도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키가 180인데 몸무게가 60kg가 안 될 정도로 되게 말랐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운동해서 만들었는데 몸을 만든 건데요. 음. 시간이 수년이 걸렸습니다. 아. 오프라인에서 뭔가 어떤 내가 매력적인 요소를 만든다라는 건 시간과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죠. 근데 SNS는 다릅니다, 사실. 그러네. 그쵸. 시간과 에너지가 오프라인에 비해서는 적은 노력만으로도 이게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어요. 오프라인에서는. 그럴 수도 그렇죠. 있죠. 네, 노력 그 여하에 따라서. 그쵸. 아니면 그 상대적으로. 예. 맞습니다. 반면에는 이제 온라인에서는 그런 그 가능성이 좀 더
그 위험 부담이 덜 할 수도 있고요. 리스크가. 네, 정확한 표현이신 것 맞나요? 같습니다. 예. 그런 점 때문에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일단. 네. 네. 사실 뭐 더 좋게 보이는 물론 투명한 것도 있겠지만. 네. 네, 뭐 네. 사실 정말 마음만 먹으면 네. 완전히 다른 사람 거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음. 불투명한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은 정말 남의 거 올리는 사람은 정말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은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예쁜 거,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네. 것들을 올리는 거죠. 아니 뭐 좋은 거 올리는 게 그게 뭐가 나쁜 거야? 음.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정신 건강적으로는 저는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네, 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예. 하나는 타인에 대한 영향입니다. 타인에 대한 영향. 네, 뭐냐면요, SNS 때문에 우울증이 많아졌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SNS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 좋은 거밖에 없어요. 맞아요. 다 예쁘고 멋지고 좋은 거밖에 없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나는 뭐지? 라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머리로는 알아요. 쟤네들도 좋은 것만 올렸지.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는 피부에 와닿는 정보는 쟤는 좋은 것만.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알잖아요. 지도 SNS에 좋은 것만 올리고 있어요. 네. 근데 자기가 SNS에 올린 좋은 거와 상대방의 SNS에 좋은 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SNS에 좋은 걸 올렸지만 내 삶이 다 보이잖아요. 내 삶에 좋고 안 좋은 게 다 보여요. 예. 나는 좋고 안 좋은 게 이렇게 섞여 있는데 네네. 쟤는 좋은 거밖에 없어. 이걸 계속 비교를 하니까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환경인 거죠. 여기서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군요. 네. 나는 안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쟤네들은 좋은 거밖에 없네. 계속 이렇게 되니까 결국 SNS 때문에 우울증이 많아졌다라는 게 이런 비교하는 거. 아. 그리고 그 비교 대상이 현실의 나와 현실의 타인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타인과 현실의 나를 그러네. 자꾸 비교하니까 아. 여기서 일어나는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정신건강학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나의 단점과 부족한 부분이 더 커 보이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듬어야 되는데 스스로도 네. 그럴 수가 없는 거군요. 네. 계속해서 그런 그 사례가 이어지다 보면 네. 그리고 자기도 좋은 것만 계속 보여야 되고 음. 정신건강학적으로 가장 건강한 상태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가장 건강한 상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예. 이상화된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을 나와 동일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현실에 나는 여기 있잖아요. 예. 이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갭이 나를 공격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얘기인가요, 그게? 네, 누구나 똑같습니다. 네, 제가 상담할 때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예. 여기는 상담 공간에서 이 상담 공간에서는 좋은 마음도 없고요. 예. 나쁜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한 마음만 있습니다. 라고 하고 상담을 통해서 하는 건 계속 그 작업이에요.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지?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발견하고 알아주는 거. 근데 우리가 항상 하는 노력은 좋은 마음이라고 태그를 붙이면 그걸 크게 만들어요. 나쁜 마음이라고 태그 붙이면 그걸 없애려고 해요. 아, 그렇죠. 그거는 정상적인 심리일 것 같은데요, 또 그 부분도. 네, 대부분이 예, 그런데 예. 사실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예. 사실은. 이런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네. 나는 여기 있는데 예. 계속 허상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갭이 자꾸 나를 공격합니다. 아. 이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연예인입니다. 저도 들은 바로는 그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폐한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직군이 연예인이다. 네. 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내적으로 그 아픔, 외로움 그런 게 강하다. 네. 사실 얼마 전에 그 자살하신 그 연예인 분이 계셨고 예, 예. 그 연예인 분이 인터뷰한 장면을 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분이 얼마나 이상화된 삶과 동일시하면서 살아왔고 예. 그게 본인에게 얼마나 안 좋은 정신적인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걸 좀 보게 된 장면이 있어서 제가 그 멘트를 조금 공유를 하고 네.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예, 예,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살짝 안 좋은 생각도 했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살만한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인가 보다. 뭐 전미선이라는 사람 그냥 한 명 없어지면 이 세상 그냥 다 넘어가는데 안 살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라는 인터뷰 장면을 보고 저는 좀 이렇게 되게 의미심장하게 들렸었는데 예. 혹시 기자님은 좀 이 부분에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이상하다. 지점이 있으신가요? 내가 없어지면 이 세상 그냥 다 넘어간다. 네, 그렇죠. 그 부분이 저는 좀 주목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나 하나 없어지면 이 세상 그냥 다 넘어가는데 안 살아도 되겠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네. 만약에 이 명제가 맞다면 네. 사실 모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사실 극단적으로 대통령도요. 음, 솔직히 없어져도요. 이 세상 돌아가요. 음, 별로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막 되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되게 크게 성공한 재벌 총수 솔직히 없어져도요. 이 세상 돌아가요. 네. 네. 항상 무대에서 주목을 받고 그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었다 보니 네. 그런 어떤 무대에서 중심, 세상에서 중심인 상과 나를 동일시하다 보니 사실 그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와 동일시하다 보니 계속 그 갭이 커지는 거죠. 분명히 나는 세상이 중심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고 무대에서 예. 그런 사람인데 현실에 오면 아니거든요. 이 이상화된 상과 현실의 나와의 갭이 자꾸 커지니까 결국 얘가 나를 공격하게 되고 이렇게 안 좋은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사망도 이 프로포폴인가요? 그 약물 과다 네. 투여가 그 원인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엘비스 프레슬리도 이 사인이 약물 과다 복용이었어요. 네.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그 약물에 의지하고 기대고 그런 부분과 이어지는 맥락인 건가요? 그렇죠. 네. 네. 이상화된 상과 현실의 내 삶, 이 갭이 주는 것들이 계속 나를 공격하게 되고 네. 심리적으로 취약하게 되고 그러니까 현실의 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음. 너무 별로인 겁니다. 아. 얘랑 비교하니까 분명히 무대에서 막 수만 명이 나만 보고 그렇게 환호했는데 네네. 집에 오면 그냥 사방이 벽이고 어. 나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은 절대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인 가치가 주는 게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속 반에서 20등 했던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얘는 별 상관이 없어요. 늘 20등이었으니까. 근데 1등 했다가 20등으로 떨어진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떨까요? 충격 크겠죠. 그쵸. 네. 결국은 상대적인 게 주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되게 커요. 근데 연예인은 그 갭이 크다는 거. 그 갭을 메꾸지 못하고 이 위의 것만 집착하게 되면 네. 그 갭은 결국은 나를 계속 공격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어떤 조언을 해주세요? 이런 상담자가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안정감을 찾고 자신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상담에서는 네. 말하지 않습니다. 오. 네. 뭐냐면 그걸 찾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거든요. 강의하고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날 잘 안다 예.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사실 제일 위험해요. 그래요. 네. 사실 정신과 공부 많이 하시고 이런 분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오히려 나는 날 잘 몰라요. 이 안에는 너무나 거대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를 잘 알지를 못해요. 결국 상담이라는 건 내 무의식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가게 해주는 거라서 상담자도 내담자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나오기 전에.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걸 계속 끄집어내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죠. 이 공간에는 절대로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있으면 있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자주 해드리죠. 아, 이게 인기 있는 존재, 인기 네.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피아 게임 하지 마라. 마피아 게임? 네, 마피아 게임 혹시 아시나요? 네, 알고는 있습니다. 네, 마피아 게임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마피아랑 시민이랑 나눠져서 네. 다 시민인 척 연기를 하고 네. 마피아를 찾는 게임이잖아요. 혹시 해보셨나요, 직접? 해본 적 있습니다. 네. 시민 될 때랑 마피아 될 때랑 마음이 어떤가요? 마음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많이 다르죠. 네. 시민이 되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마피아가 되는 순간 딱 본 순간부터 불안해져요. 장되죠. 그쵸. 네. 그 차이는 딱 하나예요. 시민은 음. 내 안도 시민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시민이에요. 안과 밖에 차이가 없어요. 네. 마피아는 안은 마피아인데 바깥으로 시민이 척해야 돼요. 이게 주는 게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 마음의 중심을 찾고 이 마음의 중심대로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그런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여요. 근데 맞아요, 그거는.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 네. 근데 겉으로 어떻게 하면 예쁘고 좋게 보일까? 에만 몰두된 사람들은요, 이 갭이 커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 보여요. 뭔가 불안해 보이고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결국은 내 마음 안에 여기에 중심한 그 마음의 심지에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거. 이게 저는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매력적이고 인기 있는 사람이다. 네, 맞습니다.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런 네, 사람들은. 그런 사람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주변에 보시면 알아요. 아, 쟤 진짜 매력적이다 라고 느껴지는 사람 있으면 한번 보세요. 예. 걔네들은 보면은 그냥 되게 모든 게 자연스럽고 자, 정말 정말 생긴 대로 사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뭔가 오버하고 뭔가 이제 부적절한 행동하는 애들 보면 속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막 허세 부리고 네. 이게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인기의 그 매력의 정리까지 좀 해봤는데, 참 말씀 들어보니까 뭐 다른 누구에게 인정을 뭐 받는 것도 때로는 의미 있을 수 있는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내 스스로 편하고 내 스스로 좀 괜찮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좀 더 그 중요하다, 그런 마음가짐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게요. 네네. 이게 사실 이제 가치 판단이잖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왜냐하면 그 괜찮다라는 가치 판단을 하는 순간 네. 스스로 나는 이런 모습이 괜찮고 이런 모습은 안 괜찮아고 나눠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또 이런 노력을 해버려요. 그렇군요. 그게 아니라 가치 판단이 아니라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자연이라는 말이거든요. 자연이 그냥 그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자연이잖아요. 우리도 자연의 일부예요. 네네. 나라는 존재는 그냥 그러한 존재예요. 괜찮은 존재도 아니고요. 안 괜찮은 존재도 아니고요. 그냥 그러한 존재. 그 지점에 가면은요, 거기서 저는 자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통해서 여러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 인기를 얘기하기 전에 내 스스로를 좀 더 잡아주는 그런 마음가짐, 보는 모습, 인정하는 모습이 네. 중요하다. 네.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이 멘트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제 멘트는 아니고요. 네. 그 정우성이라는 그 배우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우성 씨를 보면 되게 뭔가 모르는 아우라 같은 게 되게 있었었거든요. 예. 뭔가 아우라가 느껴지는 배우이다라는 네네. 생각을 했고, 뭐 잘생겼으니까 뭐 잘생겼으니까 그런 아우라가 느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TV에 나온 장면을 보고 그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서 그걸 좀 공유해 보고 싶었는데요. 예. 뭐 사실 잘생겨서 아우라가 느껴진다라고 하면 잘생긴 배우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제 개인적인 관점일지 모르지만 정우성 씨는 플러스 알파로 뭔가 아우라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했고, 네. 저는 그 아우라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이영자 씨랑 이제 정우성 씨가 나와서 하는 말이었는데요. 이 말이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었던 말이랑 겹쳐서 이 말로 좀 좋습니다.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바라는 정우성이 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정우성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했는데요. 전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와닿네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